형부 아이예요. 처제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박진우 43살입니다. 결혼 7년 차에 6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내 수연이는 41살로 초등학교 교사였고 처제 수진이는 36살에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명절에 모이고 가끔 외식하고 그게 전부였죠. 처제와 단둘이 만난 적도 술을 마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뒤집혔어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처제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부 잠깐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뭔가 심각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처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her쑥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무슨 일이야?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처제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저 임신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처제가 임신이라니.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누구 아이일까? 새 남자친구라도 생긴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제가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형부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잖아. 저도 알아요. 하지만 형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처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거짓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뭔가 더 큰 일이 있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진짜 아빠가 누군데? 처제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말하면 모든 게 끝나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누군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처제는 계속 울면서 말했죠. 형부면 다들 믿을 거잖아요. 형부는 착하니까. 형부는 이해해 줄 거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저를 이용하겠다는 건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제가 얼마나 절박한지도 느껴졌죠. 수진아,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수연이한테 뭐라고 말해.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해요, 형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처제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소파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평화가 곧 깨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처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집에서 가족회의가 있대요. 형부도 오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죠. 일요일 오후 처가댁에 도착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아내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아내가 작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제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말해봐, 수진아. 무슨 일이니? 장인어른이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제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어요. 아빠 저 임신했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아내는 눈을 크게 떴죠. 누구 아이야? 새로 사귀는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형부 아이예요. 바로 그때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 장모님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장인어른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 자식이. 장인어른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저는 두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수진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해? 저도 몰라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아내가 뛰어와 저를 밀쳤습니다.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증명해야 하죠? 수연아, 나 정말 안 했어. 믿어줘. 믿으라고? 수진이가 왜 거짓말을 해? 무슨 이득이 있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처제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저는 처제를 똑바로 봤어요. 수진아, 제발 진실을 말해. 진짜 아빠가 누군지. 처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부예요. 형부 아이라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단호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마치 진짜 믿고 있는 것처럼. 아니, 믿게 만들려는 것처럼. 그날 저는 쫓겨났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아내가 문을 잠가버렸거든요. 저는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운 11월 밤이었어요. 차장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처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유를 말해줘. 탑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회사도 못 갔습니다. 집중이 안 됐거든요.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연락해 왔어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고.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처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형부, 내일 오전에 병원에 같이 가주세요. 산부인과요. 병원이라니.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임신 주수. 임신 주수를 확인하면 되는 거였죠. 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처제는 검사를 받았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처제가 나왔습니다. 손에 초음파 사진과 진단서를 들고 있었어요. 형부, 이거. 저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임신 주수. 14주.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14주라면 지금부터 약 3개월 전이었습니다. 작년 8월 말쯤이죠. 그날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달력을 꺼내 확인했어요. 8월 말.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고향에 내려가 있었어요. 아내와 아들도 함께요. 2박 3일 동안 고향에 있었죠. 처제는 서울에 있었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처제를 똑바로 봤어요. 수진아, 이 시기면 내가 아닐 수밖에 없어. 처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쿵 하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형부. 미안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처제 앞에 앉았어요. 이제 말해줘. 진짜 아빠가 누군지. 처제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이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누구야? 장인어른? 아니면? 처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장인어른이야? 처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등골이 오싹했어요. 아내의 아버지. 처제의 아버지. 그분이 자기 딸을 임신시켰다는 겁니까? 언제부터였어? 오래됐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라니. 그럼 20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누구한테 말해요? 엄마한테? 언니한테? 말하는 순간 가족이 다 무너져요. 엄마는 못 견딜 거예요. 언니도요. 처제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아빠를 피하는 걸. 남편한테 차라리 이혼하자고 했어요.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어린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버텼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런데 임신이 됐고. 네, 피임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안 했어요. 그리고 임신됐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해. 난 모르는 일이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자기 딸한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짓을 20년이나 할 수 있죠? 왜 나를 선택한 거야? 형부가 가장 안전했어요. 형부는 착하니까.
형부는 언니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부면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이 상황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처제도 저도 아내도 모두가 피해자였죠.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처제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장인어른은 끝입니다. 범죄자가 되는 거죠. 장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질 거예요. 아내는 아버지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처제는 온 가족 앞에서 피해자라고 밝혀야 합니다. 20년간의 상처를 드러내야 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저는 파멸입니다. 이혼당하고 아들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죠.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요. 그날 다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과 달력을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8월 말에 고향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요. 통화 기록도 있고 식당 영수증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장모님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죠.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럼 누구 아이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처제를 봤어요. 처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처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을 똑바로 봤어요. 아빠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죠. 장모님이 먼저 움직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처제를 잡았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빠 아이예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장모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리고 쓰러졌어요. 아내가 달려가 엄마를 붙잡았죠. 저는 장인어른을 봤습니다. 장인어른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실이에요, 아버님? 제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죄책감도 아무것도요. 증거라도 있어? 그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를 요구하다니. 이 상황에서요. 처제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요. 녹음기에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였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해. 난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처제의 울먹이는 목소리.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말하면 엄마가 죽을 거야. 장모님이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그제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아빠가 저한테 한 게 뭔데요? 처제가 소리쳤습니다. 난생 처음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였죠.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요. 아빠 발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증거가 있냐고요? 처제는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저는 처제를 안아줬어요. 아내도 비틀거리며 다가와 처제를 안았죠.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장인어른은 집을 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됐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증거가 충분했죠. 장인어른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제는 아이를 낳았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저와 아들이 병원에 갔죠. 아기를 안고 있는 처제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이름 뭐로 지을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처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희망이요. 박희망. 희망. 참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함께 살고 있어요. 장모님과 처제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요. 희망이는 올해 5살이 됐습니다. 제 아들을 형아라고 부르며 따라다녀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짓보다는 낫죠. 진실을 숨기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용기 내서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